오케이, 봅시다잉. 일단원이라서 결국은 순열하고 조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항정리 이렇게 세 개만 공부하면 돼. 이항정리는 죽어라고 말로만 잘 터들면 되는데 우석이가 죽어라 못했던 것 같고, 자, 순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1 때 배웠었던 기본 순열 조합에다가 추가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원순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 이런 게 있었고, 조합은 당연히 우리가 원래 배우던 조합에다가 추가로 중복조합이라는 것만 추가로 배우는 건데, 이 중복조합이라는 게 어려웠어요. 이제 킬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항정리 같은 경우는 암기였지. 자, 그래서 뭐 오늘은 빠르게 끝까지 다 복습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EBS 레벨 1로 이제 몸풀기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숙제를 레벨 2,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기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가보자고.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너네 일주일 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자. 일단 원순열부터 가볍게 보자고. 원순열이란 건 뭐였어? 뭐 n명의 사람을 원형으로 앉힐 때의 경우의 수였을 텐데, 공식은 쉬웠어요. 몇 팩이야? 근데 그 n-1 팩토리얼을 하는 것을 유도하는 관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관점 1은 중복을 제거한다라는 관점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동그란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4명이 앉을 건데, 그냥 한 줄이라고 치면 몇 팩토리얼이었어? 당연히 4팩토리였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A, B, C, D 이렇게 앉는 거랑, A가 여기 앉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그대로 A, B, C, D, 그 다음에 A가 여기 앉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A, B, C, D, 그 다음에 A가 여기 앉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A, B, C, D, 이렇게 앉는 네 가지가 다 서로서로 뭐 했다? 똑같았다.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를 해주자? 나누기 4를 해주자. 로 3팩토리얼을 만드는 관점이 이제 첫 번째, 중복을 제거한다라는 관점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은 원순열을 깼는 방법. 자, 그게 무슨 말이었냐? 맨 처음에 자리가 이렇게 4개 있을 때, 너가 맨 첫 번째 사람이라고 쳤을 때 이 네 자리를 구분할 수가 있냐 없냐? 구분할 수가 없다.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거야. 어디를 앉으나 똑같으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다가 한 사람이라도 앉으면 나머지 3개의 자리는 다 뭐해?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팩토리얼이다. 3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원순열이 아니게 된 순간부터 그냥 팩토리얼로 돌려버리면 된다 하는 관점이 이제 두 번째였는데, 나는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이쪽 관점을 하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원형을 안 치는 게 아니라 뭐 누구랑 누가 이웃하지 않는다 뭐 등등 조건이 부여되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럴 때 뭐 질러놓고 나누기 얼마 이런 걸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원순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몇 가지지 몇 가지지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앉으면 될 때부터 그냥 팩토리얼로 돌려버린다의 관점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 이게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였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해보게끔 뭐 이 관점을 그대로 따라가면 다각형이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6개의 자리가 있으면 맨 첫 바따로서 구분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가 있을까? 2개. 얘랑 똑같은 게 누구야, 요 중엔? 밑에 거. 이 중에는 위에 거. 즉 모서리에 대해서 왼쪽, 모서리에 대해서 왼쪽과 같이 말로써 구분을 못하는 것들은 다 똑같이 봐야 되고, 당연히 얘랑 얘는 다른 거니까 첫 번째는 2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몇 팩토리얼? 5팩이다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형이 아닌 것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거고, 뭐 내신이니까 좀 더 추가로 해볼게. 정다면체 한번 색을 칠해보자. 내신이라서 좀 해두면 나쁘지 않을 거. 일단 정다면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일단 정다면체가 뭔지 알아요?
그 바퀴리 똑같은 면으로 붙여야 되는 몇 개 있게? 그런 점이 아, 너 학교를 안 졸업을 안 하셨니? 5개 있습니다. 정4, 정6, 정8, 정12, 정20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정사면체부터 한번 보자. 정사면체는 삼각형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면이 당연히 4개니까 여기다가 4개의 색깔을 한번 칠해보려고 합니다.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를 고민해보고자 해. 그럼 맨 먼저 흰색부터 칠한다고 치자. 흰색을 어디다가 칠하든 내가 구분이 돼야 안 돼. 이거는 이제 막 당연히 이렇게 입체상으로 막 도는 거야. 구분이 되는 게 없지. 자,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색깔은 한 가지다 라고 해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닥에 흰색을 깔았다고 치자. 자, 그러면 3가지의 색깔이 남았어. 이제 3가지를 칠할 건데 이제 바닥 말고는 다 똑같이 뭐 1층이라고 하자. 다 똑같이 공평한 자리지. 3개의 자리가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냥 바닥이 흰색일 뿐 나도 바닥이 흰색인데 나도 바닥이 흰색인데 나도 바닥이 흰색인데 똑같단 말이지. 그럼 나머지 3개의 색깔을 여기 옆면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2팩. 이게 이제 옆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따라서 정사면체를 4가지 색깔로 구분하여 칠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까지 해보자, 일단. 정육면체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자, 여기에다가 내가 6개의 색깔을 써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고자 한다. 어떻게 될까? 일단 얘는 똑같이 뭐 첫 번째 색깔을 칠해보자. 첫 번째 색깔 어디 칠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일단 없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색깔을 칠해보자. 자, 바닥에 흰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면이 몇 개 남았냐? 근데 그 5개가 다 공평하게 똑같은 자리냐? 누가 좀 특이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 얘 같은 경우는 나머지 3개가 다 뭐 바닥 있고 다 우리 똑같이 공평하게 옆면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여기 맞은편 윗면은 좀 특이하고 옆에는 그냥 옆이다라고 퉁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먼저 뭘 골라주는 게 편할까? 그치, 맞은편 윗면이라고 표현하자. 자, 그럼 윗면은 당연히 색깔 몇 개 남았으니까 5개 남았으니까 5개를 칠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칠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색깔 당연히 4개 남았고 이제 옆면에 두루룩 칠해주면 될 텐데 이 4개가 서로서로 구분이 되냐? 안 되지. 그냥 나 옆면이야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4개의 원순열이가 몇 팩이 들어가야 되겠어? 3팩.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좀 쉽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좀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해볼게. 먼저 정팔면체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정팔면체 너네 직접 그려보라 그러면 되게 못 그릴 거야. 나도 되게 어렵거든. 아이고야.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위아래 4개씩 붙어 있다 뭐 이런 느낌일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얘를 어떻게 칠하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자. 어떡할까? 일단 똑같이 아무렇게나 하나의 색깔을 칠해볼게. 그럼 당연히 걔는 어디 들어갈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단 맨 첫 번째는 그냥 한 가지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한 요 정도 여기 있지? 얘를 맨 첫 번째로 칠해봤다고 치자. 그러면 7개의 면이 남았을 텐데 요 1, 2번과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2번 바닥을 칠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5개의 면이 다 똑같이 공평했나요? 아니요. 맞은편만 좀 특이했고요. 나머지 옆에 4개는 또 지들끼리 퉁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를 칠하고 난 다음 나머지 당연히 몇 개 면 남았는지 7개의 면이 남았는데 그 7개의 면을 어떻게 말로써 구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선분으로 붙어있는 거 몇 개 있는데 선분으로 붙어있는 게 일단 요렇게 있겠네. 그 다음에 뒤에 요렇게 있겠지. 그 다음
나머지 4개는 다 또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너네가 정팔면체라는 것을 갖고 놀아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일단 정팔면체에서의 상식은 뭐냐면, 요 내가 흰색 칠한 거 있지? 그거랑 저기 정반대에 있는 이면 보여요? 얘가 서로 평행합니다. 몰랐죠? 평행해. 자, 그래서 나머지 7개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면, 자, 이거 칠한 거를 바닥에 놨다고 생각해봐. 바닥에 놨어. 그러면 우석이가 처음 말한 것처럼 이 면으로 이어진 요 3개 있지. 얘네들을 1층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바닥과는 칠해져 있지 바닥과는 닿아 있지 않은 것들 중 뚜껑을 제외하고 요거,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에 요거, 요 뒤에, 요 뒤에, 이제 요거까지. 이렇게를 2층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맞은편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닥에 닿게 해보면 바닥 3개, 3개, 1개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7개인데 요게 1층, 2층, 그 다음에 이제 뚜껑, 윗면,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할 수가 있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칠해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분할과 분배의 느낌으로 해볼 겁니다. 지금 7개 색깔이 남았지? 그 7개를 1층에 칠할 3개와 2층에 칠할 3개와 밑면에 칠할 1개로 나눌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분할 한번 해봅시다. 야, 1층에 칠해주고 싶은 사람들 좀 와보세요. 몇 시 몇? 자, 남아있는 4가지 색깔 중 2층에 들어오실 분 모실게요. 뭐 굳이 쓰자면 1,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제 요거는 아직 색 칠했어, 안 했어? 안 했을 거야. 그럼 이제부터 칠을 해야 될 건데, 자, 먼저 1층부터 칠해보자. 1층 3가지 색깔입니다. 당연히 바닥만 흰색이고 이렇게 공평한 정삼각형들이야. 구분이 돼, 안 돼? 그럼 뭐 해줘야 돼? 2팩. 맞냐? 근데 조심해. 이제 나 2층 칠할 거예요. 근데 2층을 칠할 땐 이미 내가 이걸 곱함으로써 1층에 색깔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그 1층에 위에 있는 3개는 구분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뭐, 이렇게 빨, 주, 노면, 빨의 2층인지, 뭐, 주의 2층인지, 노의 2층인지가 다를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원형으로 칠하는 거긴 하지만 원순열이 아니야. 아니니까 그냥 몇 팩이야? 3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뭐, 당연히 하나 남은 거. 이렇게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 너무 많긴 하지만, 73이 얼마게? 35. 43.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올 거다. 자, 먼저 이렇게 하면 8이니까 8이랑 얘 곱해봐. 280. 거기다가 280에다가 곱하기 얼마일까? 그러면 840. 73이 35 맞나? 맞고. 4 맞고. 2팩, 잘못 썼다. 2팩에다가 마지막에 뭐냐, 이거? 6이죠. 3팩이니까. 그러면 1680. 오케이. 자,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르게 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바닥에 똑같이 아무렇게나 칠해보자. 그러고 1층에 칠할 색깔들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 1층에 3개 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남아있는 색깔 중에 1층 잡아가지고 먼저 색 칠해보자. 몇 시 몇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걔네 돌리면 몇 팩이야? 이게 지금 1층입니다. 맞냐?
자, 그러면 나 지금까지 몇 개 칠했냐? 바닥 칠했고 옆에 칠했지. 그럼 면 몇 개 남았어? 4개. 그 4개가 구분이 다 되냐 아니면 안 되냐? 일단 2층에 3개 있는데 그 2층이 1층에 칠해지고 난 후면 구분이 돼, 안 돼? 되지. 그리고 뚜껑도 뚜껑대로 특이하지. 그럼 남아있는 4개가 지금 서로 다 똑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굳이 2층에 할 거 3개, 마지막에 할 거 하나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4개가 다 다르니까 모팩 해버려도 돼. 여기서 4팩토리얼을 해버려도 괜찮겠지. 확인해 볼게요. 뭐 35에다가 2에다가 24. 뭐 35에다가 2에다가 24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팔면체를 칠할 수 있는 건 1680까지다. 이렇게 나올 거고. 정 12면체랑 정 20면체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정 12면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너네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뭐 그려야 될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그 대신 이건 그냥 연습. 자, 일단 정 12면체는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을 봐봐. 정면에 있는 걸 바닥이라고 하면 그거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5개가 있지. 그걸 1층이라고 하자. 그러면 너머에 또 똑같이 5개가 있겠지. 그게 2층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 대각선이 된다. 그 평행하게 있는 것을 또 뚜껑, 뭐 윗뚜껑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그럼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바닥에 1개 있고 여기에 뭐 바닥에 1개 있고 1층에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5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윗뚜껑 1개 있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자 해보자. 이렇게만 하고 놓고 보면 되게 쉬워. 일단 바닥에 아무렇게나 칠해보자 하면 바닥에 첫 번째 색깔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첫 번째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걸 바닥에 칠했다고 치자. 자, 그 다음 이제 1층에 이제 몇 개 남았냐 색깔? 11개 남았어. 그 중에 1층에 칠할 5개를 먼저 구분해야 되겠지. 그러면 11개 중에 몇 개? 5개. 한 다음 한 번에 미리 칠해버릴까? 요거는 4팩이지. 근데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요 2번 솔루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1층까지는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이제 요렇게 6개가 남았어. 근데 일단 윗대가리랑 2층은 분명 구분이 될 거야. 그리고 이 2층에 있는 5개 끼리도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왜? 1층을 칠했기 때문에 이제는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차피 6개가 서로서로 다 뭐 한 자리가 됐어? 다른 자리가 됐지. 그럼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 6팩토리얼 뭐 이렇게 질러버려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정 12면체도 보자. 정 20면체, 미안합니다. 자, 정 20면체는 어떤 식이냐면, 앞에서부터 봐봐. 맨 앞에 있는 걸 바닥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바닥에 1개 있어. 걔랑 붙어 있는 거 몇 개 있냐? 그치? 걔를 봐봐. 1층이라고 하고 3개라 해보자. 그러면 어차피 반대부터 윗뚜껑도 똑같이 1개일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층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몇 층이 있냐? 여기도 3개 있겠지? 맞냐? 그 다음에 그 3개랑 또 붙어 있는 것들 하면 총 몇 개 있니? 6개 있는 거 보이냐? 가생이에 딱딱 이렇게 하나씩 보이지? 6개. 자, 그래서 여기 6개, 여기도 6개 하면 총 1층, 2층, 3층, 4층이 이제 윗대가리.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보자. 자, 아무 색깔이나 먼저 한 곳에서 칠해보자. 경우의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맨 첫 번째 아무렇게나 칠했고 걔를 이제 바닥에 놨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19개의 색깔이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부터 해볼까? 당연히 1층부터 한번 해보지 뭐. 19 색깔 중에 3개를 골라서 걔네 돌리면 몇 팩이야? 2팩.
요게 이제 1층이다. 그러면 사실 이 타이밍에 나머지 것들이 다 뭐 해졌을까? 일단 내가 4가지 색깔 칠했으니까 색깔이 16개 남았거든? 즉 자리가 16개 남았어. 근데 그들이 다 똑같을까 아니면 구분이 안 될까 될까 이걸 생각해보자. 층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한 층만 색칠하면 구분이 다 됩니다. 왜냐? 2층에 6개가 있는데 1층에 색깔이 여기 뭐 있으면 뭐 빨간색의 오른쪽 위에, 빨간색의 왼쪽 위에 여기 봐봐. 앞에서부터 봐봐요. 지금 이 정가운데에 보이는 역삼각형이 바닥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3개가 1층이지 않냐? 그리고 가생이에 6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그 정가운데 바닥 말고 1층에 빨주, 노 이렇게 칠했다고 쳤을 때 나머지 6개가 다 구분이 돼, 안 돼? 되지. 맞냐?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즉, 한 층만 칠해버리면 이미 나머지가 다 구분이 됐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칠한 순간 이미 원순열은 다 깨지고 여기 14개, 16개의 숫자는, 면은 다 다른 면이 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곱하기 몇 팩? 16팩토리얼,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다. 오케이. 자, 이 녀석의 결과를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언제부터 원순열이 깨지니까 그냥 퉁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색칠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다면체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중복순열 하겠습니다. 중복순열은 너네가 틀릴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뭐냐? 기호다, 기호. 1번 같은데 가장 쉽게 나오는데 틀리면 안 돼. 자, 우선 A 파이 B가 뭘까요? 똑바로 말해보세요. 한글로. 일단 그래, 이거부터 하자. 넌 이거 못하겠지. NPR이 먼저 한글로 말해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대충 할 거면 안 됩니다. 너 수능도 확통 봐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게 네 수능 공부야. 그냥 N개가 아니라 어떤 N개인가 중에 있었어. 그렇지.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돼야 안 돼. 그 다음에 R개를 뽑고 나열. NCR 뽑는 걸로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N파이R은 뽑고 끝나는 거여서 뭐여서 나열. 중복 순열이잖아, 말 그대로. 그 다음 이제 중복 조합 NHR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것까지였잖냐. 자, 그러니 N파이 R이 뭐의 몇 승이야? 뭐라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아보세요. 아유. 몇 가지게? 3의 4승이게, 4의 3승이게? 대학 포기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숫자 1과 3과 5를 가지고 4자리 숫자를 뽑아본다 이런 느낌일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다가 올 수 있는 숫자 소는 뭐 몇 가지야?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이건 뭐의 몇 승이야? 3의 4승.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몇 파이 몇인 걸까? 3파이 R인 거야? 3파이 4야? 4파이 3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글로 외우라라고 한 것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고 나열하는 것 이렇게 외워두면 서로 다른 3개, n개가 3개니까 n자리가 3이네. 4개 뽑는다가 r자리니까 r개 뽑는 거니까 3파이 4네.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n파이 r은 뭐야? n의 r승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면 3의 4승인지 4의 3승인지를 틀리는 새끼는 거의 없을 거야. 진짜 틀리면 미친놈이고요. 병신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기호로 줬을 때 깜빡하면 이걸 4의 3승으로 해버리기도 쉽기 때문에 기호가 뭘 뜻하는지만 좀 정확하게 외우자.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기호를 쓸 일이 거의 없다. 거의가 아니라 난 한 번도 안 쓸 것 같아. 그냥 3의 4승으로 쓰면 그만인 것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호만 잘 기억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자연수를 만들어내는 개수, 뭐 아니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보통 얘기했던 거지. 뭐. 자, 그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갑시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순서를 고려 안 한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냐면, 조합과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AAA, BB. 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됐더라? 5팩 나누기 3팩, 2팩. 왜 그런 거냐면 A끼리 자리 바꾸는 3팩까지를 내가 구분 못하니까 5팩토리얼 중 중복되는 만큼 없애줘야 되고 B 두 개가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 만큼을 나는 구분을 못해 바뀌어 있어도 똑같은 B라서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해줬어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3팩, 2팩분의 5팩 이렇게 할 건데 얘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5개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A가 들어갈 몇 군데의 자리를 고르자. A가 여기 들어갈 거야 하고 골라주면 당연히 B는 여기 들어가면 될 테니까. A가 들어갈 3군데를 뽑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으니 5개 중에 몇 개를 뽑자. 3개를 뽑자. 또는 뭐 5개 중에 몇 개를 뽑자. 2개를 뽑자. 이렇게 봐도 괜찮다. 라는 거였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관점을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A 4개, B 3개, C 2개를 줄 세워보자 라고 할 때 팩토리얼로 쓰면 뭐 팩 나누기 9팩 나누기 뭐요? 4팩, 3팩, 2팩이다 이렇게 될 텐데 팩토리얼을 막 쫙 써놓고 약분하고 계산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야. 귀찮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것을 내가 조합으로 쓸 수 있으면 조합은 꽤나 많이 외울 거거든. 자, 먼저 9개 자리 중 A가 들어갈 몇 군데 뽑자? 4군데 뽑자.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서 B가 들어갈 몇 군데를 뽑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나 그냥 먼저 C가 들어갈 자리 고를래 해가지고 9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중에 B가 들어갈 몇 개 고를래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네가 계산하기 더 편한 쪽을 하시면 되겠지. 나 같은 경우는 9시4보다 9시가 좀 암산은 쉬워가지고 뭐 36 곱하기 35 뭐 이렇게 되겠지. 맞냐? 그러면 우석이 36 곱하기 35 좀 암산해볼래? (50) 아니지 않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1260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쪼개가지고 6 곱하기 35 먼저 해주고 6을 또 하거나 5 곱하기 36 한 다음에 7을 하거나 그렇게 분해해서 암산하시면 되겠지. 자, 아무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활용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었냐면 길이 찾기였지. 최단거리 찾기였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로로 4칸 위로 3칸짜리 길이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찾아보자라는 거는 결국은 오른쪽으로 가는 행위 몇 번이랑 4번이랑 위로 가는 행위 몇 번? 3번을 적절하게 줄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7팩 나누기 뭐 팩? 4팩, 3팩. 하지만 우린 똑똑하니까 그냥 70몇으로
으로 하겠다라는 거겠지. 물론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곳은 지나지 못합니다 등등의 추가 조건이 있겠지. 그럼 문제마다 여기를 못 지난다고? 그럼 전체에서 여기를 지나서 가는 걸 빼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 진짜 이렇게 엉망이면 나는 그냥 11111 쓰는 그 노가다 방법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기도 하고, 최단 거리는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W, H, I, M, O, O, N 이렇게 7개의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에서 M이라는 친구가 반드시 N이라는 친구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내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구분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둘 다 알파벳 X다라고 한번 쳐보자 이거야. 그래서 X 줄 세운 다음에 알아서 앞쪽에 있는 X에는 M을, 뒤에는 N을 내가 박아주면 그만인 거거든. 그치?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나열할 건데 M이 N보다 앞에 있으세요. 그럼 얘네들을 둘 다 XX로 치환해서 결국 여러 개 XX인 거니까 총 7개인데 똑같은 숫자가 뭐 있어? XX 있고 55 있나? 그치? 그러면 7팩 나누기 4 얼마냐? 7팩이 얼마지? 일단 7 곱하기 6팩이 얼마지? 6팩 정도까지는 암산할 수 있지 않나? 720. 그것을 4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또 126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걸로 고려해도 된다. 즉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즉 조합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여기가 여러 가지 순열 복습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이제 문제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뿐이야. 자, 1번 가볼게. 이웃한다는 조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둘 먼저 안 친다? 아닌데. 이웃한다라면 묶어버리고 한 사람 취급하자였지. 밑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 자, 보자. 필기하시면서 같이 풀어보면 돼.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이 5명을 모두 앉을 건데 A랑 B랑 이웃하게 함집시다. 그럼 일단 A랑 B는 포함하고니까 나머지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총 5명이 선택되는겨? 그럼 먼저 뽑자. 몇이면? 63을 일단 뽑아버려. 그 다음에 A랑 B가 이웃해야 되니까 A랑 B랑 뭐 예를 들어서 C, D, E 이렇게 뽑혔다고 치자. 이웃해야 된다고 하니까 묶어버리면 몇 명인 셈이야? 4명인 셈이야. 그럼 4명 원순열이니까 얼마야? 그렇지. 4명 원순열이니까 3팩을 해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묶었으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지? A, B 자리 바꾸기.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밑에다가 주석을 달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내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오답 또는 실제 시험에서 검사할 때 시간이 2배로 걸립니다. 고3 막바지가 돼가지고 진짜 자신이 생겼을 때까지는 이렇게 밑에다가 반드시 쓰는 습관을 갖고 가는 게 좋다. 자,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형 탁자 7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모두 이 7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A, B, C 3명 중 2명, 어느 2명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이웃하지 말라라는 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지? 이웃하지 말라라는 건 맞아요. 이웃해도 되는 친구들을 먼저 앉힌 다음에 그 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 먼저 이웃해도 되는 건 몇 명 있는겨? 4명이 있는 거지. 그럼 4명을 먼저 원순열 시켜보자. 몇 팩이야? 3팩. 자, 그리고 항상 뭔가 현재 진행형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각화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일단 4명 앉은 게 어떤 상태냐면
뭐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뭐 이런 식으로 앉은 거야. 이제 여기에다가 A, B, C를 한 명씩 집어넣을 건데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있습니까? 원이니까 4개지, 그지? 그리고 이 4개의 자리는 다 뭐 합니까? 이제 사람이 이미 앉아있으니까 다르겠지. 그럼 이제 A한테 물어보면 너 어디 가고 싶은데? 몇 가지? 그 다음은 그렇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요게 A, B, C겠지. 따라서 계산하시면 144바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3번. 새 학생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다. 이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에 탁자 앉을 건데 A와 C는 이웃하지 않고 B와 C도 이웃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A랑 C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 다음 B와 C도 이웃하지 않는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이 2개 이상 나오면 내가 뭘 구해줘야 될지가 명확하게 안 떠오를 때가 있을 거야. 쉬운 것도 있겠지. 근데 안 떠오를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가시화할 수 있는 도구로 무엇을 활용하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합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봐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디지 빗금 치면 되는 건데 이때 집합의 이름을 붙일 때 이웃하지 말라 또는 적어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웃한다라든지 모두 뭐뭐다처럼 긍정적인 메시지에다가 이름 붙이는 게 편할 거야. 왜냐하면 여집합이 뭐뭐가 아니다랑 매칭이 돼야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웃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내가 이름을 붙여볼 건 A씨가 이웃을 하는 것을 잠깐만 P라고 이름 붙여볼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B랑 C가 이웃하는 것을 집합 Q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뭘 구하고 싶은 거냐? A씨가 이웃하지 말라가 뭐야? P여. B씨가 이웃하지 말라가 뭐야? Q여.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뭐야? 교집합.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 자, P여, 교, Q여. 이거는 뭐니? 드모르간의 법칙에 하면 뭐냐? P 합 Q의 여집합일 거야. 아, 오케이. 바깥의 거 안 되시구나. 해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졌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 빼면 되겠다? P 합 Q를 빼면 되겠다. 자, 그럼 필요한 거 하나씩 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 NU. 몇 명 원순열 시키는 게 전체 경우의 수냐? 6명 원순열 시키면 되나? 몇 팩이지? 5팩. 얼만데? 120. 자, 그 다음 P 합 Q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 구하고 뭐 구하고 뭐 구해야 돼? P 구하고 Q 구하고 비교 Q 다 구해야 되겠지. 자, P부터 구하자. P라는 게 도대체 뭔데, 우서가? 어떤 상황이 P지? 오케이. 이웃하니까 묶어버려서 총 몇 명인 셈? 5명인 셈 원순열 시키면? 그런데 묶었으니까 자리 바꾸기까지 해서 얼마일까? 자, 그러면 NQ도 뭐 똑같지 않을까? 그치? 똑같은 방식으로 48일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P교Q를 보자. P교Q가 뭐냐? A씨도 이웃하고 B씨도 이웃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상상을 좀 해보자. 그럼 누가 반드시 어디에 와야 될까? 그치? C가 가운데 와야 돼. 자, 그럼 일단 3명을 묶었으니까 총 몇 명인 셈이긴 해? 총 4명인 셈이니까 몇 팩이긴 한데 3팩이긴 한데 중요한 건 원래 묶었으면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봐줘야 될 텐데 이게 그냥 3팩까지가 다 되나? 아니지. A, C, B 아니면 뭐밖에 없어? B, C, A 밖에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자리 바꾸기도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다지. 자, 따라서 얘는 120까지 해서 괄호 치고 48 더하기 48에서 12를 뺀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됐음? 자, 아니면 이번 다른 풀이도 한번 보자. 두 번째 풀이도 한번 볼게요. 주어진 조건을 좀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A랑 C가 이웃하지 않고 B랑 C도 이웃하지 않는데, 근데 A랑 B가 이웃하는 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건 딱히 상관이 없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만족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C 양옆에는 누가 와야 돼? A, B 말고 누군가가 와야 되겠지. 걔네들을 먼저 해보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 A, B, C에다가 뭐 D, E, F 이렇게 총 6명 있다고 치자. 그럼 C 양옆에는 반드시 누구누가 와야 돼? D, E, F 중에 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먼저 완성을 시켜버리자. 자, 그래서 먼저 C의 옆에 올 사람을 한번 골라볼게. C 왼쪽에 오고 싶은 사람 손 몇 명 손 들어? 3명. 이때 왼쪽하고 오른쪽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왼쪽에 올 사람, 오른쪽에 올 사람 하면 3 곱하기 2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인 거냐면 C 양옆을 D랑 F가 이렇게 딱 잠가준 거야.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 E가 있을 거고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겁니다. 맞나? 얘네들끼리 이제 줄 설 건데 아무런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더 이상 문제의 조건이 위배될 일이 없지. C 양옆을 다른 애들이 먼저 잠가줬으니까 A랑 B랑 이웃할 리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요 4명 가지고 원순열 몇 팩이야? 3팩 하면 36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다. 이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 탁자에 다음과 조건을 만족하게 앉아주세요.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것도 한번 집합을 한번 해보자. A랑 B가 이웃한다. 를 그대로 P라고 할게. 그러면 어떤 걸 Q라고 할까? 그치. 긍정적인 것을 집합 이름으로 해야 안 헷갈린다고 했으니까 이걸 Q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P랑 BC가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Q의 여집합을 구해야 되겠네. 자, 그 말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어딘지 살짝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PQ, Q에는 여기네.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어디를 빼주면 될까? P에서 P 빼기 Q가 맞긴 하지만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P 빼기 Q라는 게 소용이 없지 않냐? P 빼기 PQQ로 가야지. 자, 그래서 P인 경우의 수부터 구하자. 총 6명이야. 그러면 A, B가 이웃한다. 쉽네. 묶어버리니까 총 몇 명인 셈? 5명 원순열 4팩. 그 다음에 묶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48. 자, 그 다음 PQQ라는 건 뭘까? 말로 먼저 하면 A, B가 이웃하고 B, C도 이웃한다. 그럼 필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지? 누가 어디에 올 수밖에 없지? 그렇지. B가 가운데 와가지고 A, B, C거나 아까 했던 것처럼 C, B에 올 수밖에 없겠네. 자, 아무튼 묶었더니 총 몇 명인 셈이 됐을까? 4명인 셈이 됐을 거야. 그럼 몇 팩토리얼? 3팩. 그리고 원래 자리 바꾸기가 6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12가 될 거야. 따라서 48 빼기 12는 3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을 이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의 암호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암호의 개수는 암호에 사용되는 숫자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암호에 사용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짝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세 자리야. 근데 합이 짝수래. 자, 이런 식으로 합이 짝수다, 홀수다 이렇게 나오면 각각의 자리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게 있을까?
오케이, 짝짝짝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는 쉽게 만들어버리자. 앞에 짝수 몇 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 3개 중에 하나. 그럼 뭐의 몇 승이겠니? 3의 3승이겠지. 3, 3, 3일 테니까. 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짝콜홀 또는 홀짝콜 또는 자, 그런데 짝콜홀인 경우의 수랑 홀짝콜이랑 홀홀짝이랑 뭐 할까? 똑같겠지. 그럼 곱하기 3으로 처리하자. 자, 그러면 얘부터 하자. 짝수 몇 개 있어? 홀수. 그러면 이것도 3의 몇 승이야? 3의 3승이네. 근데 이것들이 다 똑같을 테니까 그냥 곱하기 3으로 편하게 처리하자. 81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6번. 3명의 학생 A, B, C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습니다.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A, B, C한테 총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나눠줄 거다. B는 2개 이하다. A는 적어도 하나를 받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적어도 하나를 받는다라는 것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 4개, 5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많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주면 편해? 여사건이 뭐가 되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다를 빼면 되겠다. 하지만 나 조건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이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냥 사탕 먼저 줘놓고 시작을 해버릴까 이거? B한테 먼저 줘놓고 시작해버리는 게 편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봐봐. B가 제로개라고 쳐보자. 그럼 굳이 B한테 뭐 미리 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제 사탕 5개가 다 누구한테 가면 되는데? 뭐라고? A 또는 C한테 가면 될 텐데. 근데 A가 적어도 1개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A가 몇 개인 걸 뺄까? 0개인 케이스만 제외를 하자. 됐음?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사탕 5개가 뭐 가나다라 마라는 5개 브랜드의 사탕이 있습니다. 그게 A 또는 C한테 나눠질 거야. 2의 5승이게 5의 2승이게. 이의 5승이 안 헷갈리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글로 보면 A나 C가 사탕을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다라마라는 사탕이 각각 내 주인님이 누가 될지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얘는 2의 5승이 돼야 돼. 5의 2승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A가 못 받는 경우는 몇 개 있게? 하나 뭐 다 나머지 5개가 다 누구한테 몰빵돼 버린 거? C한테 몰빵되는 것만 빼면 되니까 쉽겠지 뭐. 1 빼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토탈 31개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런데 이번엔 만약에 B가 1개라고 치자. 그럼 B한테 야 너 1개만 받을 수 있어. 너 뭐 고를래? 하고 미리 B한테 1개 줄 수 있을 것 같아. 몇 개 사탕 중에 몇 개만 골라서 B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몇시 몇이야? 일단 5실로 골라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몇 개의 사탕이 A 또는 C한테 가나? 4개가 A 또는 C한테 간다. 여기서는 흐름이 똑같겠네. 2의 몇 승 빼기 뭐게? 자, 그래서 여기는 토탈 곱셈을 해줘야 되겠지. 5 곱하기 15니까 75 이렇게 나오겠다. 위에는 그냥 그대로 31이었고. 자, 그 다음 B가 2개 돼보자. 먼저 B한테 고르게 시켜줘. 몇 시 몇? 5시. 그 다음에 몇 개가 A한테, A 또는 C한테 가면 돼? 3개가 가면 돼. 그러면 2의 3승 마이너스 1일 거다.
따라서 10 곱하기 7이니까 70까지. 자,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7번. 주머니 속에 4개의 숫자 0,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합시다. A분의 BC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을 한번 구해주세요. 그냥 보고 다시 넣을 거니까 중복이 가능할 거고 A분의 BC가 정수가 돼야 된다. 자, 누구로 케이스를 나눌까? 당연히 분모로 케이스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첫 번째, A가 0일 수 있나? 없어. 그럼 A가 1일 때 봅시다. 그럼 이거 어차피 정수 아닌가? 그럼 B랑 C는 아무거나 되겠네. 그럼 뭐 곱하기 뭐게? 아무거나 될 거니까 16까지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이번엔 2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2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2가 없는데도 될 수 있는 경우 있지 않아? 0이 또 있으면 치트키인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뭐가 어떨 때만 안 되지? 그치. 1과 3만으로 구성된 것만 안 되겠지. 그럼 아무렇게나 해봐. 전체 경수 몇 가지인데? 4의 제곱인데 1 또는 3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 당연히 뭐 곱하기 뭐야? 그쵸? 1, 3 중에 하나 고르고 1, 3 중에 하나 고르고를 BC로 해버리는 경우. 그거만 안 될 테니까 12가지가 되겠지. 자, 이제 A가 3일 때 봅시다. A가 3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얘도 1과 뭐로 구성된 거? 1, 2만으로 구성되면 안 된다. 똑똑한데? 이렇게 나왔지. 재능 있는데 확통?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AA, BBB, CC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 모두에 B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그럼 양옆에 B 그냥 놓고 시작을 해보자. 그럼 가운데 A 몇 장 남았어? B는? C는? 이렇게만 줄 세우면 그만 아닌가? 자, 그럼 이것을 만약에 팩토리얼로 쓰면 몇 팩 나누기? 6팩 나누기?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얼마일까? 어떻게 생각했어? 그것도 좋지만 내가 암산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은 3팩, 2팩 분자에는 뭐가 있으면 좋아? 5팩이 있으면 좋다. 왜? 이게 뭘로 읽히니까 이제 5C라는 조합으로 읽힐 테니까. 따라서 여기는 60이다. 우석씨 7C 3을 팩토리얼로 나누고 팩토리얼 표현해보세요. 7팩 나누기 3팩 4팩. 즉 거꾸로 분모에 있는 거 2개의 덧셈이 분자에 있으면 이건 조합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분모에 3팩 2팩 같은 걸 보자마자 분자에 5팩만 땡겨오자. 그럼 내가 컨비네이션을 읽을 수 있다 하면 암산이 조금 더 빨리 될 겁니다. 720 나누기 12로 가는 건 이거야 쉬운 거지만 더 큰 숫자일 때는 암산이 안 될 테니까. 자, 그 다음 9번. 흰 공 둘, 빨공 둘, 검공 넷을 일렬로 나열할 때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하시오. 누구부터 나열할까? 그러면 레드 2개랑 블랙 4개를 먼저 줄 세웁시다. 그냥 몇 시 몇으로 쓰면 그만이게. 6C2로 쓰면 그만이지. 그러면 6개의 공이 일렬로 서 있으면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생겨? 7개.
근데 그 중에 흰 공을 2개를 들어갈 때를 골라줘야 돼. 몇시 몇이야? 7C. 얘는 사이사이 흰 공. 화이트. 얘는 레드랑 블랙. 자, 6C는 15고 7C는 21이니까 360가지다 이렇게 나오겠네. 아니지, 315가지인가? 315가지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 10번. 흰색 원판 4개와 검은색 원판 4개가 있대. 각각 A, B, C, D가 적혀있대. 이 8개의 원판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원기둥 모양으로 쌓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이 흰색보다 아래쪽에 놓이도록 쌓는다.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에 놓이도록 쌓는다. 자, 흰색, 검정색 귀찮으니까 이렇게 구분할게. 대문자 A, B, C, D가 있고요. 소문자 A, B, C, D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문자가 뭐 아래쪽에 놓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같은 문자가 적힌 게 있으면 무조건 대문자가 밑에 와야 된대. 무조건 와야 된다. 이거 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순서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보자. 내가 뽑았는데 같은 알파벳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있을 것인지 이런 거부터 나눠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모양새가 어떨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꼴을 한번 보자. 이렇게 쓰면 아직도 헷갈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해 잘 될까? 이런 꼴. 이런 꼴. 똑같은 알파벳이 뭔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 다른 거 알파벳 다른 거 이렇게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해돼요? 그럼 이런 꼴로 8개 원판 중 4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문자랑 소문자가 둘 다 나왔다라는 뜻인 거야. 얘는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2의 알파벳이 나왔다는 거고, 얘는 또다시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르지만 제3의 알파벳이 나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꼴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일단 요게 몇 가지? 4가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A가 나왔다고 치자. 그 다음 그럼 얘는 그렇지, 일단 알파벳 때문에 3가지를 할 거야. 근데 그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고민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일단 B팀이나 C팀이나 D팀 어느 팀에서 뽑을까 하나 고민하고 그 중에 대문자 선수, 소문자 선수 중에 뭘 뽑을까 이렇게 고민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3 곱하기 2. 그래서 이건 뭐? 이거는 대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문자 B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세모 마지막으로 고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일단 2팀 무슨 알파벳 골라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소를 또 골라주면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A, A, B, C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일단 뽑는 경우의 수부터 구해놓자. 이게 얼마냐? 96. 그 다음 이런 애들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대문자랑 소문자가 똑같이 나온 게 있으면 얘네들끼리 무조건 대문자가 아래에 있는데, 그 말은 얘네 둘을 다르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은 걸로 봐줘야 돼. 같은 걸로 보고 밑에 있는 거에 내가 대문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줄 세우는 거 4팩 나누기 뭐로 해야 돼? 4팩 나누기 2팩으로 줄 세워야 되겠지.
몇 가지냐, 이거? 12가지. 1번 케이스가 너무 큰데? 96 곱하기 12? 1000을 넘는다고? 뭔가 실수 하나 했는데, 뭘 잘못했지? 맞는 것 같은데, 뭐지?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쪽에 놓인다. 이거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일이 4가지. 그 다음에 6, 4. 6, 4, 24, 24 곱하기 4는 96. 나이라는 경우의 수 12. 모의고사 문제가 1000이 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겠지? 몇 번째 푸는 문제인데 이걸 또 틀려버리긴 실수당해. 뭐죠? 네모네모 또 선택된 4개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게 있으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보다 놓이도록 한다. 6, 20이 맞는데? 좀 4가지 A. 오케이. 여기 실수했습니다. 여기. 봐보죠. 지금 네모랑 세모는 꼭 네모, 세모처럼 뭔가 구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나오는 알파벳들이란 뜻인데 내가 방금 얘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세모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B, C 이렇게 뽑혔을 때랑 C, B 뽑혔을 때 뽑힌 구성은 똑같을 수 있는데 그걸 다르게 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에 갑시다. 일단 팀 고르자. 이제 AA 제외하고 몇 개 팀 중에 2개 고를 거야. 3개 팀 중에 2개를 고른 다음에 각각 팀에서 대문자 나오실 거지 소문자 나오실 거지 각각 고민해 주세요. 그러니까 2에 몇 승? 2에 2승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8가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48 곱하기 12 57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볼 거다. 어떤 생김새가 될 수 있는지 동그라미 네모 같은 걸 한번 말해줘. 어떤 꼴이 나올 수 있을까? 다 다른 거 먼저 할까? 그래? 그러면 이거 꼴. 그럼 이건 어차피 다 A, B, C, D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그럼 뭐만 고민해주면 될까? 대소문자만 고민해주면 되겠지. 어차피 A, B, C, D 한 명씩 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줄 세울 때는 나조건. D가 맨 아래에 놓이도록 한대. 그럼 D는 그냥 바닥에 쌓아놓고 나머지 몇 명만 줄 세면 돼. 나머지 3명만 줄 세면 돼. 몇 팩이야? 3팩. 따라서 16 곱하기 6은 9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꼴 뭐 있을까? 2개. 그러면 똥똥 세모 꼴 한번 봅시다. 얘는 뭐 예를 들면 뭐 AA, BB 뭐 이런 식으로 뽑는 거 아니냐? 그럼 알파벳 4개 중에서 몇 개만 뽑아버리면 그만이야. 2개 팀만 뽑아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면 선택된 팀에서는 대소문자 2분 다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줄 세울 거야. 근데 대문자가 무조건 소문자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같은 걸로 취급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4팩 나누기 뭐 팩이야? 2팩이겠지. 따라서 66에 3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꼴이 가능한 거 뭐 있나?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마무리. 이렇게 더해봅시다. 이렇게 더하면 먼저 132,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주시면 708. 708가지. 자, 그 다음 11번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단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갈 수 있다. 이미 지난 도로 다시 갈 수 있다니까 쉬워요.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거 몇 C 몇이게? 5C.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건 6C 3. 200까지겠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는 지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P는 반드시 지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A에서부터 P까지 갈 때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 P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질 거야.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까? 지난 곳은 또 지나면 안 된다거든. P에 뭐라고? 아, P에 어떻게 진입하는지에 따라. 왜냐면 그래야 만약에 밑에서 진입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못 빠져나와. 이렇게 못 내려와. 근데 이렇게 오면 둘 다 괜찮네. 그렇게 나눠보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진입하는 것 1번 부터 해보자. P에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 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진입을 한다는 뜻은 당연히 여기에 먼저 도착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일 거야. 그럼 일단 여기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쓱 가면 되겠지. 그럼 먼저 이렇게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4C1.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P로 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진입할 때는 경우의 수가 없지. 한 길로밖에 안 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내가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그냥 아무렇게나 최대한 빨리 가면 되지. 그럼 그냥 몇 가지야? 몇 시 몇? 그치. 만약에 P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 그러면 5C2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P에서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될까를 보자. P에서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오면 일단 여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굳이 오른쪽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 그럼 몇 시면만 남았어? 4C만 남았겠네. P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얼마냐? 10 더하기 6은 16 해서 64가지가 일단 이쪽에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우서가 어떤 거였지? P의 위에서부터 진입하는 경우로 보자. 자, 그럼 위로 P에 진입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먼저 와야 돼. 근데 여기에 온다는 뜻은 당연히 여기에 먼저 와야 돼. 굳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주면 돼. 그럼 먼저 이렇게 가는 거 얼마야? 3C1. 자, 그리고 쓱쓱 가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오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가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쓱 가면 될 것 같은데. 5C2. 30까지가 되겠네요. 됐냐?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 가지 순열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